이 태양광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태양광도 아직 올라갈 자리들이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태양광도 꾸준히 잘 관심 있게 보라고 그랬죠. SA 대장주에 대장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과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GNC 에너지는 많이 떨어졌어요. 이 친구는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자리들이 되고, 어제 OCI는 시총으로 대장주인데 꾸준히 강하죠. 정말로 꾸준히 강해서 목표가인 16만 원대인데 갈 거는 같아요. 자, 하나솔루션은 제가 20개월의 목표가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솔루션 행보가 좋아서 뚫어주면 47,000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CS 베어링, 그러니까 풍력 관련주를 좀 보면 CS 베어링이 굉장히 강하죠. CS 베어링을 좀 보게 되면 일단 1차 목표가 터치했어요.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친구가 최소한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 급등을 했을 때 목표가가 여기죠. 오버했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친구를 사기가 힘들어요. 물론 정고점을 가거나 더 한 방에 쫙 날아갈 수 있겠는데 신규로 들어갈 때는 조심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본 자리에서 벌써 상한가 오늘도 거의 50몇 프로가 올라왔기 때문에 쫓아가서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항상 본인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항상 고점에 막 올라가는 거 쫓아갔다 몰리는 경우가 많죠. 내동매매 그냥 욕심 버리고 이제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사고 싶더라도 5일선까지 조정을 준다거나 이럴 때 사시는 게 좋고, 지금은 우리가 살려고 하는 자리에서 벌써 많이 급등한 데다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1차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안 산다는 얘기죠. 여기서 샀으면 샀지 지금은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도 찍은 친구죠. 자, 유닛을 봅니다. 유닛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제가 알려드렸듯이 유닛은 전형적으로 아직도 바닥 가격에 있죠. 바닥 가격에 있고 월봉에서 좀 보게 되면 바닥주죠.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바닥에 사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 사야 내가 손실을 안 볼 수가 있고, 지금 유닛은 우리가 이런 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추세가 우하향일 때 사는 것도 아니고 기간 조정 중에 바닥에서 턴해주는, 즉 추세에 턴이 되는 종목을 사거든요. 유닛을 예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모든 차트는 모든 주식은 똑같이 거의 그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어떤 그 수명, 그러니까 수명이라고 이런 걸 갖고 있어요. 매집, 그죠? 상승, 뭐 상승도 이렇게 하게 상승, 하락, 고점 찍고 하락, 이렇게 하락을 해 이렇게 다 하락할 때도 또 올라갔다 또 하락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대도 여기서 사야 되겠죠. 월봉 기준이에요. 여기서 사야지만이 왼쪽 산 초기에 사는 게 돼서 이 추세를 다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사도 돼요. 사면 반등할 때 그냥 좋은 뉴스거나 반등할 때 딱 단기로 짧게 이렇게 나오는 기법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어째 이런 주식을 좋아하고 멤버님들한테 항상 이런 주식을 사라고 그래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니선이 딱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산을 그려놓으면 왼쪽 산, 자, 주식은 제가 왼쪽 산에 사라고 했죠. 그죠? 자, 왼쪽 산, 오른쪽 산, 그죠? 매집. 그리고 고개 틀었죠.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항상 유니슨을 여기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니슨이 막 엄청나게 폭등한다거나 급등한다거나 제가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맞춘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추세가 전환이 됐고 턴이 돼 있는 데다가 시장이 그렇게 무너져도 잘 반응해주고 있죠. 앞으로는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잘 돌아 살아갈 수 있고, 60주선이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알려드렸죠. 우리가 보통 수급주선으로 알려진 61선, 수급일선, 61선, 주봉에선 60주선, 월봉에선 60개선이라는 애들이 굉장히 단단한 저항선이 돼요. 따라서 60주선 밑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60주선이 목표가가 될 확률이 높은데, 한 번 뚫으려다 실패했죠. 두 번 뚫려 실패했죠. 세 번째는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놓으면 사실은 바로 뛸지 안 뛸지 몰라도 역시나 이전 고점 갖다 밀리면 다시 20선까지 밀릴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차근차근 모아나가면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어제 14%, 오늘 7%, 20%가 벌써 이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리스크는 있는 거예요. 좀 음봉으로 밀릴 때 사는 게 좋은데, 어제 풍력주가 좀 강해서 풍력주가 좀 쉴 때, 한두 박자 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매수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태웅이 강하죠. 자, 제가 태웅을 뭐라고 알려드렸냐면, 풍력 관련해서 태웅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강하고 좋은 흐름을 갖고 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 태웅이 이렇게 올라가죠. 풍력으로 강하죠. 이 친구가 영업이익 적자가 5년 정도가 되면서 이제 거래소에서 잠깐 중지를 시켜놨어요. 근데 그걸 딱 탈출했어요. 복귀해주면서 이날 엄청 급하게 올라가서 이날 거의 상한가 갔다 왔는데 쭉 조정받고, 제가 알려드렸죠. 대바닥만 깨지 않는 한 이 친구를 매수하는 거예요. 안 깼지 한 번도. 이런데 매수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결국은 거의 13%대 잘 올라가고 있고, 특히 시장이 안 좋은데도 잘 올라가죠. 잘 올라가면서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241선을 가고 있습니다. 따라 지금 이 친구는 월봉 해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도 이전 바닥만 깨지 않거나 주봉에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예를 들어서
오늘 13% 급등했으니까 내일 또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몰라도 다시 조정이라는 게 올 수 있겠죠. 그죠? 조정이라는 게 왔을 때 5주선 같은 자리를 깨지 않으면 다시 추세가 전환이 돼서 앞으로도 풍력 관련해서 잘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자, 동구 SNC도 강하죠. 오늘 동구 SNC가 몇 프로 갔다 왔냐면 14%대를 갔다 왔는데 월봉에서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죠. 여기가 대바닥이에요. 이런 데 깨져나오기 좋고 이 바닥을 두 번 찍고 왔어요. 근데 지금 어떤 행동까지 해주고 있냐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5개월 선과 20일선도 틀어주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신호예요. 그래서 오늘 물론 막 급하게 14% 갔다 왔지만 여기가 목표가예요. 그러니까 7,800원 1차 목표가예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20개월선 깨지 않으면 2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강력한 저항선인 5주선이 다 뚫었죠. 한 방에 이동평균선이 다 뚫었기 때문에 요번 주에 들어 날아가면 어쩔 수 없고 날아가지 않고 만약에 살짝 눌림목을 주거나 일봉에서 당연히 이틀 동안 많이 3일 동안 올랐죠. 이 친구 이때 4%, 5%, 9%, 오늘 14%, 23%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주식은 음봉에서 하는 게 좋아요.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5일선까지 밀렸다. 주식이 그러면 이 근처에서 5일선 따라 올라가겠죠. 당연히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게 5일선이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면 이 친구 터치하고 나갈 때 매수하는 게 맞겠죠. 동구 SNC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풍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해서 정말 좋고. 자, CS 베어링은 이 친구도 2차 목표가 찍은 친구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조심해야 되지만 순간 쫓아가서거나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좀 기다렸다가 충분히 눌림목 쳐야 되고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무상진자 거래량 효과도 있었고 상한가 오늘이 26% 거의 뭐 56%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 다시면 안 되고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심하게 들어오면 20개선까지 들어오는데 20개선 깨지 않는 거 확인하고 사도 괜찮습니다. 자, 삼형 엠텍은 제가 항상 알려드렸듯이 그 풍력 관련주이자 조선 기자재주 관련주기돼요. 근데 이 정도면 제가 알려드렸지만 이때가 코로나로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엄청나게 급락했을 텐데 여기를 다 쉬어버렸으니 이 정도 거의 대바닥권인 게 맞아요. 이전 바닥만 깨지 않으면 삼형임텍도 풍력과 조선 기자재 두 개의 이슈를 다 갖고 있어서 급등할 수 있는데 딱 5일선, 5주선 찍었죠. 이걸 돌파해줘야 추세가 전환과 턴이 돼요. 일봉에서는 21선 근처가 되는데 제가 어제 따로 멤버님한테 알려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진 주식이 5일선을 잘 지켜준다면 제가 21선까지 무조건 일단 뛸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조정을 받는 거니까. 근데 뛰었습니다. 여기가 목표가 돼요. 그래서 음봉으로 한두 번 더 떨어진다거나 5일선을 잘 지켜준 자리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삼형임텍 같은 친구들은 꾸준히 들고 가면 원체 월봉 바닥의 주가는 싼 거죠. 자, 주식이 비싸다. 비싸. 그죠? 주식 쫓아가 내동매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CS 베어링. 여기는 제가 최초에 얘기한 여기는 주식이 쌌지만 지금 비싸죠. 자, 삼형임텍. 비싸다. 엄청 비싸죠. 주식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싸죠. 주식이 좀 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주식은 싸긴 한데 매수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음봉으로 좀 떨어지는 날, 하루 이틀 떨어지는 날 매수를 해놓으면 삼형임텍도 앞으로 좋은 추세를 유지해서 가져갈 수 있고, 자, SKD에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대바닥이죠. 여기가 코로나 때 이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SKDN도 얼마 전에 풍력 관련자 계약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풍력 관련주고 풍력 이슈가 있어서 대장주는 아니에요. 대장주는 아니더라도 역시 잘 올라갈 수 있고 주가가 좀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봉에서는 이제 추세전 아직 못 해놨어요. 못 해놨고 일봉에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못 해놨는데 일봉에서 이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SKTND도 이제는 바닥 가격이기 때문에 좀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제인가 계약권이 있었죠. 이 친구가. 그죠? 목표가도 높고, 그죠? 증권사와 목표가도 높고, 근데 저는 증권사와 목표가를 믿지는 않아요. 그냥 저를 믿죠. SKDND 성장 가시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그죠?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고. 1,800원 규모의 풍력 달진 계약을 하면서 어쨌거나 주식은 싼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싸죠. 알려드렸죠. 야, 주식이 비싸다. 이런 데서 내동매매에서 물리면 안 와요. 20년도 9월달에 여기 오겠냐고 안 하니까 이런 데서 주식을 사지 말고 근데 내동매매 하지 말고 거꾸로 이런 데서 가시면 돼요. 이 차트 뒤집어 보면 편해요. 우리가 자꾸 쫓아가서 그 높은 자리 사죠. 엄청 높죠. 지금 뒤집어 놓으니까 그죠? 이런 데서 자꾸 살려고 하면서 왜 바닥에서 안 살려고 하냐고. 바닥에서 왜 안 살려고 하면 주식이 늦거든. 재미가 없고 막 올라갈 때는 막 너무 재밌고 막 심장도 막 흥분되고 이럴 때 침착하게 차갑게 있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월봉 바닥에 있을 때 주식을 싸게 사서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러면 다시 이 친구가 전고점까지만 가도
가격이 얼마겠어.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싸죠. 풍력 관련주 치고 굉장히 주식이 싼 거예요. 이렇게 주식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비싸게 사냐? 막 싹 지금 뛰어 올라가는 종목 내가 잠깐 오늘 사가지고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얘로다가 수익 내야지. 이러다가 다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있고 주식이 싸면 반드시 비쌀 때보다는 수익률 확률이 크겠죠. 할인 행사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DMS를 또 할인 행사 한다고 보라고 그랬더니 막 추세 오양하고 있는 거. 이건 할인 행사가 아니에요. 추세가 오양하고 있는 건 할인 행사가 아니라 그냥 추세가 깨진 거예요. 전혀 틀린 거예요. 월봉 바닥에 있을 때가 할인 행사가 되는데. 이 DMS도 마찬가지로 풍력 관련주인데 굉장히 낮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시장이 폭락하면서 우리한테 살 기회를 주는 거고 이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DMX 역시 또한 우리한테 좋은 매수 타이밍을 주기 때문에 이 친구도 풍력 관련주로 잘 순간 후룩 뛸 수도 있어요. 그래서 DMS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DMS하고 이제 SKDN는 단점이 뭐냐면 풍력 관련주로 연결이 돼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별로 없죠. 그죠? 거래량이 별로 없으면서 약간은 내가 지금 들어가면 보투병을 쓸 수 있다. 즉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시간은 잡아먹지만 주가는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동국 SNC를 품고 있는 회사가 동국산업이에요. 근데 오늘 급등은 했죠. 동국 SNC만큼 빠르고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알려드렸듯이 월봉을 좀 보게 되면 이 정도면 제가 동국산업은 잘 아는데 3,000원대 이하가 되면 이 친구 좀 싼 편이에요. 여기 싼 편이라 지금 매수해놔도 아마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양봉이니까 음봉으로 떨어지는 5일선 근처 이런 데서 매수해주면 동국산업도 앞으로는 좋은 성적을 줄 확률이 좀 굉장히 큽니다. CS인디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친구도 풍력 관련주 예전에 대단했었어요. 사실은 높거든요. 자리가 여기 딱 여기만큼 돼요. 그래서 CS인디를 대응할 때는 월봉보다는 주봉을 보고 하는 게 좋은데 저 어제 분명히 5주선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5주선만 안 깨면 되고 일단 목표가가 60주선까지는 갈 거예요. 65,000원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월봉에서 좀 높기 때문에 높은 친구들이 못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20개월선이나 이런 데 다 대단한 매물대가 있죠. 여기서는 차익 실현 해주는 게 CS인들은 좋아 보입니다. 코오롱 글로벌도 아까 뉴스를 몇 개 좀 챙겨봤는데 이 풍력 관련해서 계약건이 좀 있어요. 그죠? 432억 원 규모의 풍력 발전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풍력 관련주란 얘기죠. 자, 절대 깨지 않아야 될 60개선을 깼는데, 이게 왔는데, 이 친구는 시장하고 상관없이 원래 추세가 우하향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이제 60개선까지 밀렸으면 이 정도 어느 정도 바닥권일 확률이 높고, 애매하면 주봉을 보라고 그랬죠. 추세 전환 못 해놨죠. 원래 깼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다른 풍력주하고 틀려요. 원체 추세가 우하향이었었고, 일봉에서는 이제는 지하권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하권 가격이 좀 짧아요. 기간 조정이.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중에 좀 더 있어야 되거든요. 단지 지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지금 사놓으면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커서 땅 뛰면 바로 매도하고 나왔다가 다시 눌림목 줄 때 기간 중에 길어야 되니까 이럴 때 사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풍력 관련주는 여기까지 볼 건데 제가 풍력 관련주의 전 영상에도 올려놨고 지금 이제 변화가 많이 생겼죠. 풍력 관련주는 점점 우리가 살 자리가 없어져요. 제가 계속 주식이 쌀 때부터 풍력 관련주를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새로 들어가거나 살 자리가 자꾸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광도 자꾸 살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태양광도 자꾸 너무 올라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가격이 이런 데였거든요. 전부 다. 너무 많이 올라갔죠. 지금 살 자리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섹터가 순환매를 하죠. 그죠? 태양광, 풍력, 조선기자재, 이렇게 순환매를 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모여서 귀한 시간 내가지고 11시에 모이고 8시에 모이고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섹터 순환매를 잘 찾기 때문인데 이걸 찾으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조회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니까 제가 아니 본인 스스로 해도 본인 스스로 좀 공부하시고 그게 힘들면 저를 찾아오면 제가 매일 섹터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를 자주 찾아오시면 되고 특히 우리 멤버님들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 멤버님들은 제가 그 섹터 중에서도 제일 좋은 종목만 골라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저하고 어차피 같이 가야 되죠. 이제 한 배를 탔기 때문에